아무튼 네. 이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현재의 링컨 센터라는 62가에서 65가에 걸쳐 있는 아주 큰 블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쪽으로는 암스테르담 쪽에 걸쳐 있고 동쪽으로는 콜럼버스 애비뉴에 걸쳐 있는데 그 사이로 그 대각선으로 브로드웨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입지에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첫 학기에 했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다시 프로포즈를 할까 고민을 해봤던 거에 대해서 도케 형님의 크리틱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는데 지금? 그래? 여기 그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분수를 중심으로 네. 이 콜럼버스 애비뉴 쪽을 향해서 개방이 돼 있고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스트릿이나 애비뉴 쪽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애비뉴 뒤쪽으로는 그렇죠? 사실 좀 그런 아직 다 몰아내지 못했던 프로젝트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콜럼버스 애비뉴나 암스테르담 애비뉴나 뭐 62가 65가 그 이제 바운더리로 다녔을 때 어떤 기억이 없어져요. 그 동네를 가면은 이게 내가 링컨 센터에 분명히 접해 있지만 너무 등을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나를 웰커밍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골목 자체가 약간 죽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이런 퍼포먼스 이런 센터들은 그런 백오프 하우스라고 뭐 장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그쪽 도로를 향해 있다 보니까 그 도로들은 막 사람이 다니기에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그렇죠. 네, 골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도케 교수님께서 대학도 저걸 두지 않는 거의 뭐 명진 스님하고 동급인데. 뭐였지? 욕망의 건축이었나? 네. 아무튼 거기서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 마이너스. 욕망의 건축입니다. 욕망의 건축에서 말씀하셨던 본인도 모르실 거니까. 빙고. 이 권력과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얘기를 되게 들으면서 되게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이 이런 어떤 이 링컨 센터를 누가 쓰냐에 대한 어떤 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정말 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백인들을 위한 어떤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백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이렇게 싹 드랍오프를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그 면을 향해서는 되게 적대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시대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뭐 링컨 센터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인기를 많이 못 꾸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시대라면은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의 문제가 가지고 오는 요인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제안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그 학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무대를 컴플렉스의 마스터 플랜으로 옮겼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아, 그쵸.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대가 앞에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뒤에 적어도 거기에 4배, 그러니까 네. 양 좌우 뒤 적어도 4배에서 뭐 8배 이렇게까지 있어야지 네. 그 무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보이는 그 무대를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옮긴 거죠. 정확한 그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준겸 씨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앞에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쩌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링컨 센터에 그 분수 있는 데를 가면 기분이 좋았던 게 나도 뭔가 상류사에 속한 것 같아.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게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한 무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무대에서 오프 시즌일 때는 오늘도 아마 상영했을 거예요. 오페라 그 전체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다 상연되고 그게 한 무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분 나빠할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의 그냥
역할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서는 뒤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 극장의 어떤 평면의 스트럭처를 그대로 블락으로, 그렇죠. 3D 그렇죠. 블락으로 옮긴 거니까, 네. 그 뒷블락을 걷는 사람들, 걸어야 하는 사람들은 음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 뒤에 있는 가려진 그늘진 곳에 만약 스팟라이트를 두면은 그 사람들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스팟라이트를 두면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어퍼웨스트에 살던 주민으로서 느꼈던 불만은 그 동네를 다니면 다 즐거운데 그 골목을 갔을 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에 되게 이렇게 블랙홀 같은. 왜냐면은 나를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여기는 뭔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 되게 뒷골목 같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뒷골목이 형성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럭 딜러라면 거기 숨어서 드럭을 딜링을 할 테고 내가 나쁜 놈이라면 거기 숨어서 뭘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슬럼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게 필요 불가결하게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꽤나 큰 메가블락을 만들면서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장소를 스팟을 잡고는 거기를 다 어떤 이 작은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 디시스는 아니고 첫 번째 학기에 준겸 씨의 서제스처는 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분수가 있는 거는 가장 퍼블릭한 데고 그 안에 들어간 로비는 조금 더 세마이 퍼블릭이잖아요. 네. 어떤 이렇게 돈을 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고 티켓을 이제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오디언스는 좀 더 그 약간 프라이빗한 데고 무대는 이제 그 스킬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완전 프라이빗한 데고 그 뒤에 있는 백오버 하우스는 정말 완전히 정말 그 출입 금지, 그죠? 관계자의 출입 네. 금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상으로 그런 어떤 그 프라이버시와 퍼블리시티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가운데에 퍼블릭 광장을 둬서 그게 점점 밖으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돼서 그게 성처럼 올라가는 거 말고 그걸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스와 그 로마의 건축이라는 게 로마는 그리스의 양식을 이렇게 전승을 했지만 상당히 그 극장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스는 민주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극장을 만들었을 때 극장의 사용자는 모든 시민이었어요. 물론 노예들이 그죠? 있었지만 그 그리스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웰커밍하기 위해서 비탈길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평지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웰커밍할 수 있게 어떤 대지와 건물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들을 조성을 했는데 로마 시대로 오면서는 귀족들을 위한 어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올라갔지. 요새처럼 벽이 싹 올라갔지. 벽을 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필터링이 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향유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예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의 링컨 센터는 약간 그런 후자에 있는 로마 같은 거를 한 거고 저는 그것들 다시 이제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그 리버스해서 그리스 같은 뭐 그리스 같지는 아니지만 그리스 같이 약간 리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지와의 어떤 그 스트릿에서 접근성도 이렇게 만들고 프로그램 상에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뒤집어 놓으면은 백업 하우스가 어디선간 들어와야 되지만 그게 세 면이 될 필요는 없고 한 면이나 한 뭐 메가 블락이니까 반면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퍼블릭에 개방이 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살짝 소름인 게, 저 여기다 써왔는데, 저는 이제, 링컨 센터, 이제 오늘 주제로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선, 제가 링컨 센터를 처음 갔을 때 느낌을 생각해 봤는데, 전 그렇게 거기가 딱 여기 썼던 것처럼 막 친근하거나 환영받는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그쵸. 네, 왜냐면, 근데 왜 그런 느낌을, 나는 왜 여기가 이렇게 막 다른 곳이랑은 다르게 막, 뭔가 내가 막 못 올 곳에 온 것 같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왜 그런 느낌인지는 솔직히 건축적으로 뭔지는 그냥 느낌이 그냥 그랬었을 불쾌했던 뿐인데 거죠, 그렇지만. 예, 그냥 뭔가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운 거지. 예, 부담스러운 느낌. 예, 그런 게 없지 않아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맞다. 진짜 나도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일부러라도 그 뒷골목은 피해가기도 하고, 그쵸. 그쵸. 네. 왜냐면 너무 어둡고 이쪽은 또 너무 밝으니까 네. 당연히 사람들은 더 이쪽으로 가고 싶고, 하지만 그쪽으로 걷되 이 안까진 잘 안 들어가게 되죠. 네,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시각일 수 있지만 전 극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공연이면은 정말 위아래로 까만 옷을 입고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앞에가 그렇게 환하고 웰커밍하고 화려하고 정말 오는 사람이 정말 뉴욕 뉴저지 살면서 1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몇 번 보러 가겠어요. 정말 빼입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정말 땀 흘리고 먼지 냄새 맡으면서 일하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일하면서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연 끝나고 그 분장하고 커스튬 그대로 입고 로비 나가서 사진 찍는 배우 그 성악가들 나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들한테는 되게 기념 촬영이 되고 되게 잘난 척 하고 싶겠지만은 나는 이게 왜 건축 보면은 왜 어느 선까지 로직이 어디까지 네. 가가지고서 끝나고 그 다음은 벽이 한 평면이어도 내 로직에 따라서 끊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약간 디그니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분장한 얼굴과 분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는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배우지 못한 채 무지하게 무시한 채 내가 현실에 내가 난지 무대 위에 내가 난지 구분 못하고 막 그냥 기쁜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똑같은 게 그 무대 앞에 링컨 센터 앞에 그 삼면으로 가려진 정말 병풍 같은 네. 꾸며진 거기에서 정말 주인공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만들어준 스테이지에서 그냥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어두웠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게 편하고 왜냐면 어느 날 내가 즐기고 싶으면 나도 꾸미고 그 무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 메인 스테이지로 가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뒤에까지 너무 어둡고 사실은 되게 의도된 거일 수도 있어요. 거기만 가면은 기억이 되게 없어지는 게. 그렇죠. 네. 그 의도대로 기억이 작동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왠지 그게 이해가 가는데요. 되게 근데 그런 어떤 그 분야에 계셨던 분의 관점에서 얘기를 듣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왜냐면은 전혀 그 분야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네. 제 입장에서만 본 얘기고. 그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티시스가 아니고 이제 그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사실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서 내가 돈을 내고 왔을 때 나도 그걸 느끼고 싶고 나도 그 나의 그 어떤 특권을 다 모두 퍼블릭에 주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버리컬리 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라운드 어떤 이렇게 그라운드로 들어와서 어떤 이렇게 뭐 그라운드는 정말 이렇게 아주 퍼블릭과 세마이 퍼블릭의 중간 단계에 있고 그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어떤 그 프라이베스가 점점 생겨서 저 위에 있는 정말 루프탑은 돈을 낸 사람만 갈 수 있는 정말 거기서 파티가 일어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약간 그렇게 그런 어떤 저는 그런 프리빌리지는 주려고 나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떤 평면 안에서 이렇게 그런 프라이버시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이라키가 나뉘지 않고 그거를 수직적으로 나눌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특히 뉴욕이란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하이라키가 수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너무 사실이죠. 그죠. 못 가는 데가 많죠. 그리고 링컨 센터를 그렇게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독형님 말씀이 없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독형님을 위해 준비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쓸데없이 원래만 막 떠들고 말이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였어요. 생각한 거였는데 일단은 뭐라 그럴까 두 개의 인터레스트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퍼포밍 아트 센터를 그러니까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퍼포밍 아트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 또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지만 도시 나름대로 만들어진 캐릭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욕구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을 했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 뉴욕에서 건물 앞에 본수 있는 건물들 되게 증오하거든.
건물 앞에요? 건물 앞에. 브라이언 그래서- 파크는 건물 앞이라고 말할 수 저는 거기는- 분수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분수는, 거울도 싫어해요. 거울? 자, 이게, 우리 방에, 우리 안방에 거울이 없어. 거울이 없어. 문 뒤로 다 숨겨야 돼. 어. 일단은, 변태야. 거울 사람이- 건물에 분수 두면 잘 아이씨, 진짜. 그래서 자꾸 살이 쪄.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아니, 문을 열면은 거울이 있는데, 그걸 오케이. 안 걸어줘. 일단은 그 분수라는 게 그냥 분수, 그냥 엘리먼트로 얘기하면 분수인데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오브젝트인 거야. 그죠. 사람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여. 근데 건축은 만들어 놓으면은 움직이면은 쓰러지거나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엮어서 쓰려고 하는 건축가의 욕심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내가 만든 건물이 거기에 섰으면은 이걸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짓지 않는 한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돼. 고작 움직여봤자 문, 창문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그 채워지지 않은 걸 갖다가 이 사람이 디자인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수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 눈속임이다. 눈속임이라기보다는 싸구려 동정 같은. 그런 거보다도 뭐라고 그래야 나 될까? 그런 유머 좋아해. 그 채우지 못한 욕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건축가가 채우지 못하는 욕구를 그런 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걸로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거 원래 디자인을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인면이 됐든 평면이 됐든 이게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하고 안 움직이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평면상에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준겸 씨가 얘기했지만 뭐 퍼블릭, 세마이 퍼블릭, 프라이빗 이게 결국에는 많이 움직이는 거, 적당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이나믹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평면에서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인면에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게 건축을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렇게 사람이 그림을 그려. 자연적으로.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건축가가 자기 건물이 30년, 50년이 돼도 움직이지 않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 뭔가 부족한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거든. 그러면 분수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나는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뉴욕을 생각했을 때는 스트릿에서 분수 길이만큼 저 뒤에다가 건물을 놓는다? 이거는 도시에 대한 배반이에요. 도시가 갖고 있는 스트럭처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야. 왜요? 뉴욕에서 스트릿하고 에비뉴가 얼마나 중요해.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스트릿과 에비뉴를 만드는 건 뭐다? 결국엔 건물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분수한테 내주고 그 스트릿과 에비뉴를 만들어야 되는 건물이 저만큼 뒤에 가서 서 있는다? 그럼 도시에 대한 도시의 패브릭과 도시의 스트럭처를 무시하라는 거지. 근데 어떤 지금의 링컨 센터를 위한 작은 변명을 하자면은 퍼포먼스를 보러 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일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쵸. 사실은 너무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맞아요. 일상에 깨지 않기 때문에 버퍼를 조언이 있어서 약간의 어떤 트랜지션 주고 자 여기부터는 너가 약간 그렇지. 일상을 필터링이 벗어났어. 약간, 필터링이 필요하죠. 어. 그래서 만약에 그 링컨 센터 그 퍼포밍 아트 그 블락을 만들 때 나는 그 준겸 씨가 얘기한 그 버티컬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프로치가 맞는 것 같아. 그런 거를 할 때 42가에 있는 그런 뮤지컬 브로드웨이 쇼 하는 그런 극장들한테 좀 배워볼 생각을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차 대고 들어가면은 건물이야. 근데 1층을 이렇게 기둥으로 띄워가지고 차 대고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내려가지고 옆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극장 로비, 한층 올라가면은 바로 객석이 쫙 나와. 근데 그게 어떤 그 거리가 짧고 공간의 어떤 깊이가 달라서 그런 거지 그 시퀀스는 다 있는 거잖아 사실은. 나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잖아. 그 서로 그러니까는 무대 그리고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경험을 한 사람과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런 접근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불편하진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준겸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도시를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맞는 접근이 아닐까. 이 도시 한 사람만 배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뉴욕을 만들고 있는 거, 스트릿과 애비뉴를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고 그냥 이게 울퉁불퉁이 아니고 칼로 자른 듯이 쫙 만들어 놓고 있잖아, 스트릿과 애비뉴를. 네. 그래서 뉴욕이 걸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상한 것도 있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덜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쫙쫙 끊어놔야 그러면서 걸으면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그래야 지루하지가 않은 거지.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지루해, 사실은. 그래서 뉴욕을 봤을 때는 그게 스트릿을 만들고 애비뉴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분수대한테 남겨주고 이렇게 거기 쓸데없이 광장을 만들고 이런다? 그러니까 도시를 생각했을 때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뉴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분수를 놓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도시에 대한 배신, 배반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는 그냥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링컨 센터의 가장 큰 지금은 어떤 아이콘적인 그런 네. 분수대 광장 그리고 그 M도 아니고 N도 아니고 네, 5개의 그 알죠. 이렇게 네. 있는 이렇게 딱 병풍처럼 서 있는 그게 어떤 아이코닉한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관광객들 사는 포스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진들도 있고 네. 그런 어떤 심볼이 됐지만 도시를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축이 아닐까라는 질문 생각이 있습니다. 듭니다. 나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 도쿄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그렇다면 센트럴파크는 도시에 대한 배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야? 그 센트럴파크는 정확하게 스트릿과 애비뉴를 리스펙트해. 센트럴파크는. 그거를 링컨 센터를 한 뭉치로 보면 되잖아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링컨 센터를 어른들을 위한 하나의 오케이. 어뮤즈먼트 파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를 알겠어요. 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스케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럴 거면은 변명 원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은 센트럴파크만큼 커다랗게 만들어 버리든지 그게 아니면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보고 건축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센트럴파크처럼 가운데 빡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릿과 애비뉴를 리스펙트를 한다고. 그 그거는 스케일이 철저하게. 애매하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건데? 그 내가. 스탠다드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링컨 센터는 나는 왠지 그거를 지었던 그 거장들의 마음에 좀 약간 이게 이렇게 동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은 네. 그래서 링컨 센터를 그때 하면서 여기는 정말 잘못됐고 때려 부셔야 돼가 아니고 내가 정말 애정하지만 이게 이제 그거는 그 1960년대의 어떤 그런 시대상을 반영한 거고 21세기에 내가 건축하는 나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이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맞아요. 어떤 그냥 하이포테시스 가지고 했던 거고 그거 있는 자체로 저는 사실은 너무 사랑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네. 저에게 판타지를 주는 데고 그런데 네. 또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질러스 커피디오가 이 링컨 센터를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레노베이션을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가장 아쉬웠게 생각했던 아까 얘기했던 지금 독해 형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그 애비뉴와 스트릿에 대한 배반이라는 얘기가 사실 좀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 뉴욕에 있는 어떤 건물들도 브로드웨이에 리스펀딩 안 하는 건물은 없어요. 근데 이 링컨 센터는 브로드웨이가 대각선으로 간다는 이유로 싹 무시하고 그 브로드웨이는 그냥 이렇게 네, 서 있잖아. 그냥. 브로드웨이와 65가가 만나는 그 코너를 그냥 버렸어요. 거기는 그 필라모닉 홀의 그 뒷부분의 코너로 그냥 버려버려서 이렇게 어떤 이 브로드웨이의 리스펀딩을 안 하는 그 건물은 정말 뉴욕에서 유일한 건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딜러스 코피디오가 반응을 했지. 네, 반응을 해서 그 줄리어드 스쿨에 또 원래는 그냥 그 콜럼버스 애비뉴에 그냥 그죠? 퍼펜디큘러하게 있었던 거를 그 브로드웨이에 맞게 이렇게 익스텐드를 틀었어요. 해가지고 앨리스 틀어서 털리 홀.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코너에서 그 위에 그 건물이 캔틀리버 되면서 그 그죠? 밑에서 올라가는 걸 하면서 그 다이나믹함을 만들어냈던 건 사실 저는 정말로 그 가장 간지러웠던 데를 긁어주는 너무 성공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레노베이션만으로 해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던 불만들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도 그거를 되게 느꼈었는데, 이 건축가들 되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애를 썼구나 했는데, 내가, 무대를 보고 극장에서 일했고 했던 사람, 아니, 이렇게 공간을 낭비하다니.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정말. 안에 들어가면은, 로비가 말도 안 되게 공간이 되게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 로비의 어떤 그 기능의 하나는 사실은 뭐 뉴욕에 있는 많은 오피스 건물들도 보면은 뭐 2층, 3층 층고를 가지고 로비를 버리는 게 사실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이 비싼 땅을 나는 낭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뷔페 가서 샐러드만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추잡스럽게 무슨 뭐 탕수육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샐러드 한 접시만 먹을래. 이거 되게 세련되게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유머 좋아해. 약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버리내다 보면은, 근데 왜 불편하신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아웃 오브 휴먼 스케일이라서, 저도 이렇게 왜 42가 위쪽에 메디슨 파크 가면은 그 오피스들을 준비한 데 가면은 정말 휴먼 스케일이 아니어서 걸어 다니기에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내가 속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막 나를 되게 압도하고 막 나를 이렇게 과시하지만 나를 아무도 웰컴해주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로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을 펀딩해주는 빠뚜롱들이나 아니면 그 오디언스들을 되게 웰커밍해주고, 자, 니네가 돈 낸 만큼 마음껏 뽐내봐, 즐겨봐. 이게 너희의 무대야. 지나간 사람들이 널 보면서 부러워하고, 너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막 돈을 벌 거야. 막 이런 어떤 되게 전 똑똑한 제스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극장 자체는 되게,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나는 좋았어요. 그래? 그 앨리스 털리어 홀이. 근데 그 안에 있는 바도 그렇고,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네, 바가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죠? 제가 그 돈 내고 거기 갔잖아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네. 그 근데- 딜러 스코피디오가 처음으로 뜬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내가 분수가 싫다고 그랬잖아. 시리에 있는 건물들 네. 중에. 근데 미스 반데로에가 뉴욕에 설계한 건물이 있어요. 시그랜 빌딩. 그 앞에 딱 떡하니 건물 많은 분수대가 있거든. 근데 그 건물을 끼고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그 반지하 같은 레스토랑이 있어. 그걸로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뜬 사무실이에요. 브레이스리스. 약간 천장이 딜러 낮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트랜스루센트한 글래스 많이 쓰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뭔가 거장들이 했던, 대가들이 했던, 거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을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딜러 스코피디오 램프로가. 램프로는 나중에 조인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 우리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코너 속의 이거를- 코너 간단 패션 워크 엘리님에게 질문 다 할 겁니다. 네, 다 하세요. 네, 뭐 기회가 오겠어요. 이거 한 4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 좋아요. 이 네. 미국인들은 콘서트장 갈 때 되게 굉장히 차려입고 가잖아요. 네, 네. 어떤 막 정말 특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 데 갈 때 막 정말 턱시도 입고 여자들 막 왜 오바했어? 막 이런 거 입고 오잖아요. 왜 오바했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파티 복장에 대한 문화들이 미국엔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뭐 질문이라면 좀 웃기지만 이 콘서트를 갈 때 어떤 그 격식을 차리는 어떤 옷이나 어떤 드레스나 아니면 파티를 갈 때 어떻게 포멀하게 입고 가는 게 이렇게 이 뉴욕 시티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렇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네.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공연을 가냐에 따라서 복장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도 미국에 와서 이제 가장 놀랐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이벤트나 뭐 공연 또는 뭐 결혼식도 그렇고요. 이런 데를 갈 때 개인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맞는 드레스업을 하는 거를 받아들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되게 제가 알고 있던 거랑은 너무 달라서 놀랬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왜냐면 진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가도 신부보다 예쁘게 하고 가면 안 되고 튀게 입고 가면 안 되고 뭐 화장도 진하게 하면 안 되고 대충 묻히게 입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거든요. 여기는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되게
예쁘게 입고 와요. 막 드레스도 막 옷도 막 되게 섹시하게도 입기도 네. 하고 막 정말로 완전 큰 드레스를 입고 오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그치. 생각하고 또 이 지금 너가 나를 초대해 준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패션이 표현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연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도 왜 링컨 센터나 카네기홀 근처에 가끔 걷다 보면은 중년 부부가 정말 멀끔한 나비 넥타이 막 그런 행커치프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아내든 뭐 여자친구든 막 정말로 딱 붙는 드레스에 네. 콜셋까지 다 하고 겨울이어도 다 막 옵숄더 다 내놓고 이러고 딱 팔짱 끼고 네. 가시는 분들 울지 볼 마. 수 있잖아요. 울지 마. 울려고 그래. 아니 나 웃는 게 왜 울어요? 맨날 사람들이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솔직히 어떻게 입고 하든 크게 상관 못 거다라는 이런 법이나 뭐 그런 건 네.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입고 가세요. 이건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할 때 그 자리에 맞춰서 조금 더 잘 차려입고 너무 후줄근하지 않게 잘 차려입고 조금 내가 이만큼 꾸몄어라고 입고 가는 거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이렇게 되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들었는데 네. 준비해 오신 것처럼 아니. 저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데 갈 때 저도 차려입으려고 하는 게 동양인인데 너무 후질구질하게 입으면 무시당할까봐 그냥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그거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을 네.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되게 그런 생각을 나도 이거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라는 네. 마음을 또 더 재밌게 마음을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콘서트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타이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발 일단 운동화나 스니커스 아니면 뭐 플립플랍 그런 거 안 돼요. 플립플랍. 플립플랍은 원래 안 돼요. 10,000불짜리 정장에 어디든- 플립플랍 네, 어때? 안 돼요. 그러니까 발꼬락 안 돼, 발꼬락.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건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구두 아니면은 뭐 앞에 오픈토라고 해도 왜 여자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정장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솔직히 탑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지 팬츠 or 스커트 이거를 뭐 진을 입으면 좀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팬츠나 스커트를 제대로 그러니까 신발하고 밑에 그 하의를 좀 차려서 입고 약간만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가방을 약간 좀 신경 써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들고 나간달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자는 신발하고 하의 남자들도 물론 그래요. 그런 반바지는 좀 그렇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뭐 반바지 입고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만약에 차라리 입고 싶으면은 그리고 그런 데는 모자 안 되고요. 멋있는 모자 쓰고 가면 되잖아. 벗어야 돼요. 벗으면 되지. 들어갈 때는 쓰고 그럼요. 가신다고요. 여자는 뭐 괜찮지만 솔직히 그거 쓰고 가서 앞에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진짜 그게 좁은데 앞에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남자들 모자 안 되고 신발 하의 정도 좀 신경 쓰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오늘은 나의 날인데 너네들이 왜 이쁘게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초대자도 그렇고 또 이벤트나 뭐를 주최한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초대했는데 너가 그렇게 그런 옷으로 그렇게 나를 존경한다. 이 자리에 온 걸 감사한다는 거를 표현하고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냐 남이냐의 차이인 거네. 결국은. 그러네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나를 남이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렇게 보면 서양인들은 오히려 남이 날 어떻게 보냐보다는 나 기분 좋으려고 입고 온 그렇죠.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인 거죠. 그죠. 자기 그죠. 중심인 거죠. 사실 그렇죠. 원래 서양인하고 동양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철학에서부터 저도 남이 보고 무시할까봐 입고 갔으니까. 근데도 아직도 막 그런 공연 갈 때 저는 좀 살짝 되게 이렇게 업타이트하게 입고 가기 힘들어요. 아직. 너무 입고 가면 면접 보러 가는 줄 알고 회사에서 그게 제 오해하잖아. 문화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가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정말 중년 부부가 꽃 하나 들고
또 그런 공연 갈 때 네. 그렇게 가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막, 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최소한 그래서 막 연말에 차이콥스키 그 호두까 기념 같은 거 볼 때는 보타이 같은 거 하고 가고 막 약간 네, 좀 이렇게 최선을 그죠. 다해서 그죠. 약간 멋있어요. 그럼 좋죠. 네. 다음에 갈 때는 아주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군복다리 입듯이 나를 바지에 빡 세워가지고 응? 그러고 가야겠네. 건들면 손 빌 정도로. 거기에 플립플랍. 구찌 플립플랍. 뭐 우리 준겸 씨 또 다른 거 커버할 거 있나요? 라스베란자도 하고 패션 네, 완전 워크도 재밌었어요. 하고. 유노와또 했어? 네, 심지어 유노화까지 했는데. 코너가 또 뭐가 있죠? 그릇 뭐 아시는 거? 아, 때때라. 때때라. 때때라 제가 좋아하는 그릇 가게는 스틸 하우스 뉴욕이라고 네. 제가 좋아하는 가게인데 뭘 아직 사진 않았어요. 살라고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스트 나인이랑 세컨 에비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번 주말에 가서 물어봤어요. 얘기 좀 대화를 했어요. 야, 니네는 내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되게 여러 명의 아티스트들이 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컨셉이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거를 이 샵을 하나의 갤러리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들이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여러 로컬 아티스트들이 여러 군데 그 사람들이 여기만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렇게 편집샵처럼 자기네가 그 사람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약간 만약에 갤러리 오프닝처럼 가끔 오프닝도 하고 막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런칭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스틸 STILL 하우스. 아, 스틸. 네. 거기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오, 너무 예쁜 진짜 게 예쁘다. 많고. 네. 약간 동양적인 미도 네, 살짝 같이. 맞아요. 그래서 때때라도 했다. 여기서도 여기 혹시 티 팔아요? 네? 티를 팔아요? 아니죠. 티를 팔잖아요. 아니죠. 티팟을 팔아요. 티팟. 와, 예쁘다.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이 그리고 싸진 않지만 그런 아트 피스인 거에 비해서는 어포더블한 것 같아요. 그거거든. 마케팅이거든. 너는 예술을 사는 거다. 요거 돈을 내가 좀 모으면 살 수 있겠는데 그죠? 싶은 정도 가격이에요. 그릇 사는 거 아니다. 네. 막 이런 거. 예술 사는 근데 거다. 그거는 정말 사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놔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컨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네는 어떤 이거 갤러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했네요. 그러게요. 좋은 정보 되게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으면서. 어디 다음에 또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지. 다음에 또 어떤 아는 게 얘기 해야 되지? 많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가격이 좋으네요. 그렇죠. 네. 이게 과연 언니한테 좋은 정보일까요? 이제 다음 근데 주 가시는 이런 풍은 지금 한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화소반 이런 비슷한 분위기예요. 근데 가격은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먹고 안 사도 된다고 갤러리 같이 생각하고 오라고 그래서 되게 더 마음 편하게 가려고. 왜냐면 여러 번 갔는데 안 사서 변명하듯이 물어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준겸 씨와 함께 세상의 건축 독해, 라스페란자, 유노와 패션 워크 그리고 심지어 때때라까지 어머 세상에 대박. 그 정도 하면 A+ 받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네. 네. 그럼 A+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사랑 얘기도 하지, 퀸스 네 얘기도 했죠. 유학 얘기도 하시고. 우리 오늘 아주 준겸 씨 그냥 골수까지 쪽쪽 빨아서 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정말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워 그냥. 정말 주민등록증만 까면 끝이야. 이름값 쓰면 다 깐 거라서. 네. 우리 엘리오원도 같이 녹음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막 앞에 처음에는 정말 얼떨떨해가지고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네. 너무 편하게들 해주시고 맥주도 주시고 하니까 음주 방송. 네. 음주 방송 좋네요. 네. 네.
재밌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뉴욕에, 이런 맛에 뉴욕에 사는구나 그죠. 싶은 느낌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처음 얼굴 뵀는데, 우리 준겸 씨도 그렇고, 우리 아내분도 그렇고, 처음 뵀는데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네. 않게 굉장히 얘기 재밌게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엘류 원동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새끼 아닐까요? 그래? 야씨. 그런 거야? 제대로 좀 해. 이런 곡 꼭 나가더라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편집하거든. 아니,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오늘 시간은 그냥 평소에 듣고 계시던 청취자분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네, 거니까 네. 그런 거에 의미가 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원래님이 요리를 잘하십니다. 네. 네. 근데 이제는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는. 네. 그죠. 우리 엘리는 어땠어요, 오늘? 저는 즐거웠어요. 왜냐면 늘 그래왔듯이 외국에 나와서 또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또 되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요.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예, 그래서 또 준겸 씨와 또 아내분과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겁고 공감도 하고 또 멋있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와주셔서 즐거웠고요. 그 준겸 씨와 그 시간이 생각보다 더 훨씬 즐거웠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 팟캐스트를 계속 들어오신 게 그냥 정말 이렇게 배워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네. 저도 들으면서 항상 여기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막 처음에 취업을 하고 굉장히 막 어떤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제 가정도 있고 하니까 막 나 막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전전긍긍 할 때 되게 힘이 됐던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좀 옛날 거 다시 들으면 그때 생각나고 네. 되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직접 만나뵈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감사했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 소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또 얼마나 많은 건축하는 양반들이 또 번호표를 뽑으실지 좀 약간 기대가 되는데 이거. 다음번엔 준겸 씨도 레포트는 이 와가지고 정도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준겸 씨도 와가지고 같이 평가해. 조교. 약간 준겸님이 그러니까 기준을 되게 높이 잡아주신 네, 것 네. 같아.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쯤 돼야 여기 오지. 내가 건축 독해를 몇 줄을 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 아주 편해 아주 그냥. 네. 네. 그리고 이건 광고지만은 우리 뭐 이민 그리고 비자 취업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info.enwd@gmail.com입니다. 예. 메일 보내주시고 지금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중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요? 9월 중순쯤에 오시고요. 9월 그리고 중순쯤? 방송은 한 9월 말쯤에 나갈 9월 거예요. 말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준겸 씨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러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네. 지금 네. 5시간 가깝게.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시간, 황금 같은 주말의 시간인데. 그러게요. 맞아요. 네.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네. 세상을 보는 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들이 이렇게 항상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준겸 씨랑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런 걸 쉐어할 수 있었고, 혼자서 무릎을 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서 나름 또, 내가 잘하고 있긴 하구나. 내가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고, 뭐, 앞으로 또 건축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이 또 초대해가지고, 이런 얘기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건축 독해하는 독해만 잘난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수많은 고수들이 그죠? 수많은 고수들이 이렇게 그러게요. 오늘 약간 고수 두 무림-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무림에는 네. 수많은 고수들이 있다라는 걸 너만 잘났냐? 나도 나도 잘났다. 김수미 노래가 갑자기 나오네. 예, 그런 시간이었고요. 즐거웠고 준겸 씨하고 와이프 분도 지금 옆에 계시는데 네. 5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계속 초대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크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건축하는 김준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Love.